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이번에는 예. 윤미향 전 의원에 예. 대한 얘기 좀 해보죠. 그렇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이 받았던 후원금을 예. 돌려줘라라는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윤미향 의원 사건 결국은 이 후원금 받았고 이런 것들이 횡령됐었고 하는 게 오랜 재판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 4년은 다 임기 중단 없이 한 다음에 결국은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오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와 관련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맞물려 있는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를테면 뭐 이모 씨라는 분이 나눔의 집이 정말 위안부 피해자들을 열심히 돕고 하니까 내가 저기다 후원을 해야겠다. 나눔의 집. 그렇죠. 네. 이게 윤미향 예. 그 전 의원이 이제 그 이렇게 총괄했던 운영했던 네. 거기에 2년 8개월 동안 월 5만 원씩 155만 원을 후원했던 겁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위안부 피해자인 이영수 할머니가 그 윤미향 전 의원 정대협 대표 시절에 후원금을 횡령했다. 그리고 나눔의 집 직원들도 나눔의 집도 위안부 피해자들을 내세워서 후원금을 모집하고 이를 법인 자산과 부동산으로 쌓았다 이런 폭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렇게 155만 원에 따른 이모 씨를 포함해서 23명의 후원자가 후원금을 되돌려 달라라는 민사 소송,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네. 이게 1, 2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었는데 네. 대법원이 네. 나눔의 집이 명시한 후원 목적과 실제 사용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 그래서 파기환송했고 결국 파기환송하면 결국 이 파기환송심을 받은 고등법원 내지는 그 항소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 변경 없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속돼요. 네. 대법원이 판단한 걸 따라서 돌려줘야 된다 이런 판단이 나온 겁니다. 155만 원. 예, 그러니까 네. 아마 155만 원 플러스 지연 손해금일 뿐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그 23명 총 23명의 후원자들이 다 후원금 반환 받을 수 있게 돌려줘라라는 그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말이죠. 예. 이제 한 사람한테 155만 원이니까 예. 이제 각자 후원금 액수가 좀 다르겠지만 예. 일단 155만 원 정도라고 봤을 때 예. 그 23명을 곱하니 예. 3,565만 원이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지연 손해금 예. 이것을 법원은 어떻게 산정을 하는가 찾아봤더니 예. 통상적으로는 5%인데 예. 통보를 받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12% 이자를 적용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5%에서 12%쯤 됩니다. 예. 이걸 5년 동안 지금 돌려주지 않았다면 예. 그 돈도 2천 몇백만 원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합하면 예. 이제 이 23명에 대해서 예. 이건 나눔의 집에 국한했을 때의 돈인데 예. 이 돈도 5천만 원 가까이 될 수가 있다. 예. 그런데 예. 문제는 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정대협. 정대협. 예. 여기에도 후원자들이 소송을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이 알려지면 네. 맞아. 나도 정말 좋은 뜻으로 그리고 좋은 취지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돕겠다고 그걸 믿고 내가 후원했는데 네. 이게 이상한 데 쓰였단 말이야. 나도 돌려줘. 네. 내놔. 그런 소송이 잇따를 수 있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제 23명이 아니라 정말 230명이 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제히 후원금 반환 소송을 내면 이제 이 법원 대법원까지 갔다 온 판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뒤집힐 수가 없는 판단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때 아마 윤미향 전 의원은 걷잡을 수 없는 그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예상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예.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기간이잖아요. 예. 이게 간첩 활동 면허증 내놓는 격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주진우 의원이 상당히 지금 이런 그 어떤 수사, 검찰, 안보 이런 얘기에 대해서 아주 그 유효타들을 많이 날리고 있어서 네. 주진우 의원이 얘기하면은 굉장히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네. 지금 현재 그 간첩에게 무비자로 하는 게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을 내주는 격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도 좀 논란이 많을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지금 논란이 이어질 것 같은데 일단 주진우 의원의 얘기를 소개하면 네. 내가 중국 간첩이라면 3명 모아서 중국 여행사에 관광객 신청하고 무비자로 한국에 들어오겠다. 하. 그리고 가이드 몰래 사라지면 그뿐이다. 하하. 현재 정부 대책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실 중국의 지금 그 스파이 활동이 굉장히 그 활발하게 진행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네. 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1조 6천억 원을 들여서 개발한 나노 D램 기술을 불과 30억 원의 개발 임직원을 포섭해서 홀랑 가져갔다. 하하. 국부 수십조 원이 중국에 넘어갔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기술 유출 범죄 관련된 거죠. 사실 네. 이런 우려가 많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 또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들은 해군 기지를 드론으로 도찰했다. 네.
관광객 비자로 입국한 중국 고교생들도 F-16 전투기 사진을 찍었다. 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더라. 하. 대한민국 현역 군인을 수천만 원으로 포섭해 한미연합훈련 자료를 빼내고 정보사 군무원에게 억대 금품을 주고 블랙요원 신상도 사들였다. 네. 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그런 사건. 다 기억납니다. 네. 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중국 군사기지를 도찰했다면 어떻게 될까? 하. 사형될까 무서워 엄두도 못 낸다. 네. 근데 이게 이러면서 지금 중국 무비자 입국 정책이 이런 간첩들한테 아주 날개를 펼 수 있는 활동 면허증 공간을 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참고로 이제 저희 시청자들께서 예, 이 예. 뉴스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요 지난달 9월 29일부터 예. 내년 6월 30일까지 예.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 상황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예. 물론 주진우 의원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아니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상호주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뭐 그 김은혜 의원이 발의하고 있는 그런 법안에서도 우리는 부동산 투자 못하는데 중국인들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든지 예. 우리는 중국 가서 선거 못하는데 중국 사람들 우리 지방자치 지방선거에서는 뭐 할 수 투표한다든지 있죠. 뭐 이런 네. 상호주의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이제 예. 그 논리하고는 엮어서 보면 사실 노비자 무비자는 지금 중국도 우리한테 지금 해주고 있긴 한 거니까 네. 상호주의에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다만 이게 워낙 그 주진우 의원의 우려처럼 중국의 산업 군사 스파이 관련된 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특히 중국을 필두로 우리의 국가 핵심 기술이나 군사 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중국인이 와서 우리를 군사 정보를 빼내가는 게 꼭 중국에만 머무는 걸까? 이게 뭐 조선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북한으로 가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까지 맞습니다. 있던 상황이다 보니 네. 그러다 보니 이 중국인 무비자가 비록 상호주의에 근거한 거라고는 해도 그 열린 공간, 열린 구멍으로 간첩들도 숭숭 들어오지 않을까? 네. 이거 우리가 대책 있나? 따져보니까 대책 없더라. 음. 걱정된다. 음. 심히 걱정된다. 뭐 그 정도 얘기를 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예. 외국인 범죄 가운데 예. 중국인들이 7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발생된 자행된 그 범죄의 외국인이 이제 그 범죄자가 된 네. 가해자가 된 범죄를 그 우리 그 이제 당국에서 집계해 보니까 이게 정현욱 국민의힘 의원이 그 통계를 받은 건데 네. 지난 2019년부터 지난 8월이니까 아주 최근까지입니다. 예. 7년 외국인 범죄 23만 6천 건이 넘는데 네. 그중에 중국 국적자에 의한 범죄가 11만 2천여 건. 거의 절반이네요. 47.5%니까 하. 사실상 절반에 가깝습니다. 네. 그다음에 11만 2천여 건이 중국에 이어서 베트남 2만 2천 건, 태국 1만 8천여 건, 우즈벡 1만 2천여 건, 미국도 1만 1,283건. 그러니까 1등인 중국이 물론 뭐 입국자도 많고 뭐 사는 사람도 많아서 그렇겠지만 거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으로 그 중국 국적자의 이 범죄자 비율이 높았다. 불법 체류자 중에서도 중국 국적자가 거의 19% 정도로 제일 많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그 중국인에 의한 범죄가 우리 한국 국내에서 많이 벌어지는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더 좀 그 불러일으켜지는 거죠. 네. 쟁하고 애들 나로